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나눔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하는 걸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런 나눔이 실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사회복지 역사가 좀 법과 제도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 영국입니다. 그 영국에 있는 사회복지의 어떤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에 있던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기독교의 나눔 정신 그런 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과 제도적으로 특히 우리 민간 차원에서 나눔을 실천하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19세기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19세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산업혁명 생각나죠? 증기기관차도 발달하고 모든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나요? 농촌에서 살았어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살았단 말이죠. 어촌에서 살고. 근데 산업혁명이 되니까 공장과 이게 많은 것들을 어디다 농촌에 짓는 게 아니라 도시에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농촌에서 도시로 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주택 문제. 네, 일단 주택 문제, 그죠? 자, 농촌에는 뭐 잘 살든 못 살든 땅이 많으니까 거주할 집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근데 좁은 도시로 오다 보니까 당장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주택 문제가 생겼어요.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또 마땅한 주거 지역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중위생을 지켜야 될 거, 식수 문제 이런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도시로 오니까. 막 그죠? 그게 잘 왔어요. 직장 문제. 자, 농촌에서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직업 자체가 뭐 농부, 그러니까 뭐 직장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직장 생활, 직장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직장 다녔다가 그만둬서 굉장히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력서를 써갖고 어떤 분은 이력서를 막 100번씩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농촌에는 그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농사 짓는데 이력서 내고서 자, 나 농사 짓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생활할 때는 직장이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도시로 오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직장을 잡아야 돼. 직장. 그럼 직장이 다 잡히나요? 아니요.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못 잡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잡았는데 다니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주거 문제가 있죠. 직장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직장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정도가 아니죠.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아파도. 그죠? 돈이 있어야 가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겨났냐 하면은 도시에 빈곤층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도 50년, 60년대만 하되 우리는 농촌 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산업이 발전하면서 60년대부터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서울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 우리가 구로 공단이라는 데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거기 와서 뭐 봉제 공장 뭐 만들었어요? 이런 옷도 만들고 가발 만들고 또 인형 만들고 그래갖고 그걸 우리가 수출해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의 밑거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도시로 오다 보니까 이제 주거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현상이 먼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서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죠. 자, 산업혁명이 돼서 사람들이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자동차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도시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 빈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국가가 구빈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빈민 구제 활동을 했으나 자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죠.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국가가 다 돌보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누가 돌볼까요? 어떤 사람이 돌볼까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연민이라고 하는 거. 함께 괴로워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치근한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컴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연민을 갖는 사람이 우리가 뭔가 남을 돕게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정신이 어디에 있었죠?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해라.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섰냐 하면 바로 크리스찬들이 나선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COS라고 해서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해서 이런 자선 모임을 하는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데 이제 혼자 돕는 것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돕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주변의 사람끼리, 크리스천끼리, 교인끼리 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도움을 주는 사람들 보게 되면 크리스찬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 누가 나섰냐 하면은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뭔가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1869년도에 영국 런던에 이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하기 위해서는 힘이 딸리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후에 이것이 이제 미국에도 건너가서 뉴욕 버팔로에 1817년도에 미국에도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선조직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게 영어로는 friendly visitor라고 했어요. friendly는 뭐예요? 우리가 친구처럼 가깝게. 비지터는 방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우애 방문자. 가서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면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선조직협회에 회원들이 돼 갖고서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돕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인보관 운동, 인보라고 하는 것은 근처에 가깝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깝게 있으면서 보살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세틀먼트라는 건 정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세틀먼트 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해서 정착해 있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돕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보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 뭐냐면요. 우리가 지역에 가면 뭐가 복지관이 있죠. 바로 복지관이 효시예요. 우리도 지역에 보면 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복지관을 막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딱 지역사회에 딱 못 박혀 있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인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운동도 어디서 시작했냐면 바로 영국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왜? 산업혁명으로 도시로 왔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직장이 없고 힘드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그냥 어렵게 집도 없이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딱 이렇게 인보관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보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인보관을 만든 것도 역시 누구냐면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 가난한 사람들 봤을 때 누가 측은한 마음을 갖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인보관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바넷 목사라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한 데니스 목사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인보관 운동을 하는데, 그 인보관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토인비 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런던에 갔을 때 봤는데요. 여기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은 이게 바로 1883년도에 시작된 토인비 홀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복지가 이렇게 진 거죠. 그래갖고서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도 있죠. 가난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홀을 이제 만든 거예요. 오늘날의 이 바로 토인비 홀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로 어려움을 겪은 그 이웃들에게 바넷 목사와 그 아내가 대학생들과 함께 빈민 지역에서 인보 사업,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돌보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누가요?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는 서로 상담도 해주고 가정 방문도 하고 연구 모임도 하고 이런 체육 프로그램도 하고 취미 모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한 지역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역마다 있는 복지관의 효시다. 근데 이름이 왜 토인비 홀이냐 하면요, 이 세틀먼트 무브먼트 운동을 했던 그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토인비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병이 걸려서 30세 이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넷 목사가 그를 기념해서 그 이름을, 나 같으면은 바넷 홀이라고 했을 텐데, 그죠? 내가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도 벌써 나눔 정신이죠. 네? 토인비 홀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가면 저 잘 저기 마크가 보이죠. 이렇게 지금도 영국에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선조직협회, 여기에 보게 되면 최근에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역사 쭉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Poor Relief and Charity라고 하는 책이 1869년부터 45년도까지 쭉 역사적인 걸 기록했는데, 바로 런던의 자선조직협회의 활동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일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선조직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또 우회 방문자라 그랬죠.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막 봉사활동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또 책자도 만들어 갖고서 좀 체계적으로 봉사활동.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복지의 법과 제도의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겠는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돌봐줘야 되고, 개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단체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역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오늘날 사회복지의 역사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경우인데요.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잠시 미국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자들이 새로 조직을 만들어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성이 하나도 없네요. 주로 여성분들이 우회 방문자가 돼갖고서 하는데, 여기 누구누구가 이런 새로운 자선조직 그 조직협회를 만들어서 일합니다 하는 것들을 다 해고 신문에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에서도 우회 방문자가 돼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 이렇게 아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보관 운동이라든지 또 그 자선조직협회를 통한 운동은 그 실행 주체를 보니까 누구예요? 크리스천들, 또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간 거예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간 것을 보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에 또 신약 성경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한 모든 걸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농촌에서 올라와서 참 살기 힘든 사람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내고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이것도 바로 또 뭐의 역사냐면 자원봉사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 얘기 많이 하죠? 네. 바로 이게 자원봉사죠. 네. 네. 누가 하래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이거 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volunteer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발적으로 했다. 근데 그 동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초에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COS 사업과 인보관 활동 같은 것들이 사회복지의 방법론에 지역사회복지, 또 집단사회사업, 개별사회사업 이런 사회복지 방법론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영국의 상황이 이러는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누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자, 미국도 산업혁명의 그 결과로 농촌에서 올 거 아니에요, 도시로요. 근데 미국은 한 그룹이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네? 흑인 또 누가 있을까요? 미국은 어떤 나라죠? 미국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United States라고 그래요.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러분 가보셨으라고 생각한다만 가보신 분은 가면은 여러 피부의 색깔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표상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도 보게 되면 그 조상이라고 하나요? 19세기 말에 이미 미국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가 보니까는 이렇게 금문교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가서 그 당시에 그 다리를 짓는 데 했다고. 또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농촌에서 온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우선 뭐 농촌에서 온 사람은 말이라도 통하죠. 이제 영어로 해서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거 안 되니까 손과 발짓으로 뭐 해야 되니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하면 뭐 오케이 하면서 뭐 주고서 뭐 하면 다 이렇게 너무 아주 답답해요. 이민자들이 오게 되니까 우선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니까 뭐 음식이 다르죠. 그죠? 생활 습관이 다르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COS 사업과 인보건 사업을 할 때는 이 농촌이나 지방에서 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런 것을 좀 본받아서 미국으로 간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인 거틴 목사라는 사람이 미국에도 이 자선조직협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서 만들고 아까 책 봤죠? 그들을 위한 핸드북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 버팔로 지역에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고 1894년도 얼마 안 돼서 전국에 92개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조금 뭐 비판도 받죠. 근데 이 당시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당시처럼 목사님이 좋은 거 복지관 만드시고 자살할 때가 먼저 앞장서시고 희생하시고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하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도 굉장히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서 이제 처음 만든 이제 이 자선조직협회의 이제 우회 방문자들이 사진을 보니까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세탁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봉사활동한, 그죠? 예.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 그냥 부자처럼 기부 많이 할 텐데 그게 안 그러니까는 우리 뭐 노력 봉사, 그러니까 세탁분 여성분들이 이런 세탁 봉사를 많이 해요. 지금은 뭐 세탁기가 있는데 이런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다 손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게 바로 처음 미국의 시카고에 만들어진 헐 하우스 세틀먼트예요. 잘 졌죠? 국정원을 크게 잘 졌습니다. 이걸 제가 칼라로도 한 장 또 이렇게 보여주는, 칼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 차들은 저렇게 생겼나 봐요. 제가 여기 덕수궁 가보니까, 경북궁 가보니까 우리 고종이 타던 차가 있었어요. 딱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 800년대 말, 그죠? 우리 고종 황제 시절에 그 당시에 미국에 벌써 이민 온 사람들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보관을 져서 그렇게 돌봐주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이것이 전부 다 오늘날 우리 사회복지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도시 빈민들, 노동자들, 이민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했는데요. 여성들 중심으로 클럽을 만들었어요. 또 보육원을 만들어서, 보육원 우리가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보육원을 운영하기로 하고요. 또 도시의 가난한 지역에 가보면은 위생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위생, 또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뭐 샤워 다 하죠. 옛날에 샤워 못했어요. 샤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 시설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나눔을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시작한 이런 나눔의 역사가 그대로 미국에 건너가서 꽃 피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나눔의 역사가 어디로 들어오나요? 바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눔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영국과 미국의 나눔의 역사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잘 봤죠? 네.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가져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